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바로 11시로 예고된 쓰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11시가 지났는데 현재 시각 우리나라하고는 12시간 시차가 있어서 밤 11시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쓰나미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나라에는 한 10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할 건데, 예. 일본이 이제 그 앞에 전방에 막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는 아마 쓰나미 피해가 저기 주변에 가까운 데서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1차적으로 제일 심한 데는 그 남미 일대, 해안 일대고, 예를 들면, 칠레나 페루, 이런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남미 해안 일대, 그러니까 이제 칠레가 가장 좀 위험한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대지진 때도 큰 쓰나미 피해가 있었고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쓰나미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보다는 조금 이제 크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8.3 정도 규모인데, 그 지진이 지금 깊이가 25km에서 일어났더라고. 베트남은 보통 천발 지진, 예를 들면 10여 킬로미터 일어난 그런 곳에 일어나는 게 더 심해요. 피해가. 그러니까 또 일본 지진 그때 규모는 약 9.5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지진이 8.3이니까 아마도 일본 거보다 훨씬 적죠. 일본 또 연안이니까 후쿠시마는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가 더 컸습니다. 10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주변은 그 이하로 한 5m 이 정도에서 선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파도 높이가 3m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전화나 지진의 피해는 구조물 자체의 그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예. 그 쓰나미가 예를 들면 바다에서는 이제 큰 영향이 없고 바다에 있는 선박이나 이런 건 말이에요. 근데 해안 연안에 가까운 그런 구조물 이런 데 피해를 줄 겁니다. 그리고 옛날도 그랬지만 쓰나미 칠레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지진이 다 바다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그 피해가 연안 지역의 피해를 많이 입어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다 내륙 지진이고 여기는 다 해안 지진이기 때문에 아마 쓰나미 피해는 주변에 해변가에 있는 그런 지역은 아마 피해를 받을 겁니다. 예. 이번 칠레 강진의 진원지가 해상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제 규모 8.3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진이 해상이 아니라 육지에서 일어났다면 피해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스촨에서 일어난 8.3 지진이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그 전에 그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게. 그 피해가 엄청나죠. 예. 수만에서 수십만까지 인명 피해를 입고 자산 피해를 봤는데, 물론 중국은 이제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그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알다시피 여기는 안데스 산맥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반이 다른 데보다 그게 약한 지반이 아니다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지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진에 대해서 좀 설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들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수백 명 보통 해안에서 나오면 수백 명 정도 피해가 일어나고 육지에서 일어난다면 수백 명에서 이제 훨씬 한 수백 명, 한 5, 600명은 이 정도 피해 나는 게 보통 여기 칠레에서 난 지진의 피해입니다. 예. 자, 칠레 지진도 발생했는데 50년마다 강진이 발생한다는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진도 이와 관련되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지진에 주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일본에서 나왔는데, 일본도 지금 동경 대지진에 지금 아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69년 주기설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1923년이라는 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주기설을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정확한 주기 아주 규칙적으로 말해야 30년, 50년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큰 지진은 그 주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큰 지진의 에너지가 이제 큰 에너지가 쌓였다 축적돼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작은 지진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본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지진을 수반해가지고 많은 지금 여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계속 이제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같이 뭐 지진의 주기설이 있다를 그렇게 얘기하는 보다 큰 지진은 좀 더 이 기간이 다음 지진이 일어날 기간이 좀 길고 작은 지진은 기간이 짧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좋죠. 주기설을 정확히 말씀하는 건 조금 과학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 지진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 것인가도 이제 관심인데요. 쓰나미가 하와이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어느 정도 강도로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십니까? 하와이는 한 서너 시간, 4-5시간이면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얘기해서 일본은 한 10시간 정도면 일본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돌고 있어요. 지금 영국도 갈 거고 말이에요. 아프리카도 가고,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돕니다. 이 지진파는 계속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멀리 갈수록 피해는 적을 거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물이 취약한 이런 지역에서 피해가 더 심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원 깊이가 5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칠레는 3m 정도 파도 예상하고 있는데 하와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도 높이가 그보다는 훨씬 낮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글쎄 일본은 훨씬 낮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진은 진원 깊이가 25km예요. 일반적으로 깊다고 해요. 보통 예를 들면 후쿠시마 지진은 10여 킬로미터가 안 돼. 한 15km, 10km. 그 천발이라고 굉장히. 근데 이 지진은 좀 깊어요. 그래서 깊다는 얘기는 뭐냐면 쓰나미, 물론 높이도 얕아요. 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따라서 쓰나미 파장의 파고도 그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훨씬 한번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는 굉장히 높을 거로 생각하고 4-5m 이상 되지만 하와이 정도는 그게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1-2m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끝으로 이번 칠레 강진으로 주변국에도 이제 진동이 느껴졌고요. 여진도 이제 잇따랐다고 하는데 이번 강진의 여파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진이 크면 클수록 여진은 많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큰 강진이 왔을 때는 1년 동안 계속할 수도 있고, 지금 8.0, 옛날에 이 지역만, 칠레는 옛날에 9.5 정도 되는 큰 지진이 나왔어요. 대지진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제일 큰 지진이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여진은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일어나지만 아마 서너 달, 계속됩니다. 한 3-4개월, 6개월까지는 말이에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 소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